오늘 저에게 주어진 타이틀이 일본 노쇠 예방의 성공과 실패라는데 이게 상당히 어려운 내용 같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일본은 고령화가 굉장히 많이 진행됐습니다. 전체적인 노인 인구의 29.1%도 3,23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본 고령 사회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은 전기 고령자 65세, 74세 전기 고령자보다는 75세 이상 후기 고령자가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후기 고령자가 16.1%로 2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후기 고령자 비율이 제일 높은 나라가 바로 일본이 되겠습니다. 이거 보게 되면 일본이 됩니다. 후기 고령자 비율이 많아짐으로써 가장 큰 사회 문제가 노쇠 고령자들이라든지 안 그러면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라든지 건강소증이라든지 그러면 인지기능 저하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이와 같은 그 사회적인 배경이 되겠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오늘은 그 노쇠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노쇠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크게 나눠가지고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2018년도 이후에 사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만 사망률이 세 번째 사망원이 세 번째가 노쇠가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건강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후생적 정책 중에 세 가지 정책 중 하나가 노쇠 예방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장기 요양 상태로 되는 원인, 세 번째 원인이 바로 노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노쇠에 대해서 일본은 완전히 준비되어 가지고 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준비가 잘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1970년도 고령화 사회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972년도에 동경도 건강장수의료센터 연구소를 설립을 해가지고 노화 문제, 고령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취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국립건강장수의료센터 연구소 나고야에 있는데 이것을 설립을 해가지고 초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취지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연구도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연구도 여러 가지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여러 가지 장기 코호트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아주 유명한 코호트가 12개 정도 있습니다. 이 12개를 통합해 가지고 코호트 하나하나 보게 되면 어느 단편적인 면밖에 관찰을 할 수 없는데 한 12개 정도 되는 이 코호트를 통합을 해 가지고 그리고 올 저편으로 해 가지고 초고령화 문제에 접근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활기능 장애라든지 그다음에 노쇠, 건강소증, 인지기능 아마 저하 이와 같은 데 관련 요인이라든지 현 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대처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으로 해서 일본에서 구체적으로 노쇠를 어떻게 접근하는가 하면은 첫째는 신체적인 면, 그 다음에는 사회적인 측면, 그 다음에 인지적인 측면, 구강노쇠 이렇게 노쇠를 구분을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접근을 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흐름이 있습니다. 특히 신체적인 노쇠에 대해서는 여기에 어떤 시설 입소 가능이라든지, 그 다음에는 낙상, 골절 위험성이 높고, 그 다음에 당뇨병이라든지, 그 다음에 니오에이라든지, 그 다음에는 디멘치아라든지 이와 같은 것이 많이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신체적인 노쇠에 관심이 굉장히 많이 집중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회적인 노쇠. 이것이 큰 하나의 일본 사람들의 어떤 심리적인 특성하고도 좀 관련이 있습니다만 아주 내성적인 이와 같은 성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 사회적인 노쇠가 아주 큰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이와 같은 경향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노쇠도 또한 생활기능 장애라든지 그다음에 장기 요양 상태로 되는 요인이라든지 안 그러면 사망 리스크가 높아지는 이와 같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이 일본에서 아주 많은 연구가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 구강
건강에 대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8020 이거 사회적인 캠페인이 1989년부터 실시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볼다 가지고 2080이라는 이와 같은 캐치프레이즈로 개몽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80대가 되어도 20개의 치아를 가지고 있지 않나. 이와 같은 취지로 많은 사회 개몽을 해가지고 많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1989년도 이 캠페인이 시작될 때는 한 7% 정도밖에 안 됐는데 2016년도에는 50%가 넘었습니다. 50%가 넘었다는 것은 이 캠페인은 어느 정도 사회에 침투를 해가지고 성공했다는 이와 같은 평가입니다. 그래서 8020 이 캠페인이 수명이 다 되었으니까 이 8020 사회 캠페인을 대신할 수 있는 어떤 캠페인이 무엇이 있겠느냐, 이것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예를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힌트를 얻는 것이 치아 수, 이건 형태적인 것입니다. 치아 수보다는 씹기가 어렵다든지 넘어삼기가 어렵다든지 이와 같은 기능적인 측면이 저하됐다는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구강 기능을 이 4가지 요소로 나누려고 하는 건강한 상태, 그 다음에 구강 노쇠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습니다. 이것은 8020 요 캠페인을 대신하기 위한 사회적인 캠페인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되는 것이 구강 기능 저하, 요건 질병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구강 기능 장애, 요건 좀 심각한 구강 질병, 이와 같이 4단계로 나눴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구강 노쇠를 해가지고 구강 노쇠하고 구강 기능 저하 이걸 같이 합쳐가지고 질병 개념으로 어떻게 접근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경향이 있는데, 일본의 원래 취지는 구강 노쇠는 빨리 자기 구강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걸 자기 스스로 자각을 해가지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 다시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8020 요 캠페인을 대신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구강 노쇠라는 개념이 2017년도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구강 노쇠가 되면은 신체적인 노쇠라든지 건강소증이라든지 안 그러면 생활기능 장애라든지 그 다음에 사망률 이와 같은 것이 높아진다는 이와 같은 것이 배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노쇠 중에서 인지적 노쇠라고 있습니다. 인지적 노쇠는 신체적인 노쇠 플러스 인지 기능이 조금 저하된 경도 인지 기능 장애, 이걸 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 이와 같은 경우가 되면은 제일 큰 문제는 생활 기능 장애가 심하고 그 다음에 낙상이 아주 많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사회 배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쇠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2018년도에 발표되었습니다. 요 가이드라인 중심적인 것은 노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운동도 좋고 영양도 좋고, 지금 앞에 교수님 두 분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영양하고 그 다음에 운동, 이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다. 그렇지만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영양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하고 영양하고 요거 통합 접근 관리, 이것이 노쇠 예방에 아주 중요하다는 이와 같은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쇠 예방을 위해서 아주 사회적으로 많이 캠페인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하나는 영양, 하나는 운동, 신체활동, 운동도 되고 신체활동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회활동. 요 3가지, 노쇠를 예방하기 위해서 요 3가지 축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운동하고 영양하고 그 다음에 사회활동, 이와 같이 사회적인 캠페인을 아주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3가지만 가지고 노쇠 고령자들은 실제로 지도를 해보니까 한 노쇠 고령자 한 130명을 모아가지고 한 3개월 동안 지도를 해보니까 요 3가지만 가지고 했을 때는 한 58%가 노쇠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상 상태로. 한 4개월 동안 추적을 해보니까 한 46% 정도 노쇠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사회활동, 운동, 영양, 이것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그렇지만은
58%가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하면 42%는 어떻습니까? 운동, 영양, 사회활동 지도를 해도 노쇠 상태로 그대로 남아가지고 있다는 요 같은 것입니다. 그래 다시 말씀드리면 운동, 영양, 사회활동만 가지고는 노쇠 개선을 위해서는 부족하다. 무엇이 부족하냐? 그 다음에 이것은 조금 이따가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구강 노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중재를 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근무하던 그 치과팀에서 했는 것입니다. 그렇게 실제 한 3개월 동안 여러 가지 구강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3개월 동안 여러 가지 지도를 해보니까 특히 혀하고 입술 기능 이것이 향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연화 기능이 굉장히 향상이 돼요. 그 다음에 혓줄, 혀힙, 혓바닥 힘이 이것이 굉장히 향상이 된다는 이와 같은 연구 결과도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쇠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회적으로 운동, 영양, 사회활동 여러 가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하나 질병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질병 여러 가지 질병도 관련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는 질병으로 인해서 복약도 다중 복약이 아주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